먼저 국명풀이 백제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제의 국명에 쓰인 이 한자체는 달, 덕, 다음, 달, 다음, 답, 당, 단 등으로 다양하게 부전되는 우리말을 이러한 한자로 찾자하여 적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언담, 언닥 정도로 일컬었던 나라의 이름을 이러한 한자로 찾자하여 표기한 것이라고 했죠. 이 언담, 언덕이라는 말은 원시어서 알과 달이 합쳐진 말인데, 원시어서 알은 아주 크다, 아주 많다 할 때의 그 아주의 어원에 해당하는 말이라고 했죠. 이 알에서 우람, 우름, 알, 울 같은 말들이 보존되고 분화되어 나왔습니다. 높은 지대의 땅을 가리키는 원시어서 달에서는 달동네의 달, 들판의 들, 담, 터, 다리, 둔덕의 둔과 덕, 언덕의 덕, 강둑의 뚝, 다람, 다락, 타리 같은 말들이 보존되고 분화되어 나왔습니다. 이 말들에서 분화된 것이 이러한 말들이고, 이러한 말들의 어원이 바로 알과 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것은 언덕과 울타리입니다. 원시어서 알과 달이 합쳐진 말, 이 말이 합쳐진 대표적인 사례가 언덕입니다. 언덕을 방언으로는 어덕이라고도 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에 가면은 어덕마을이라는 지명이 있죠. 전국적으로 어덕리라는 지명이 많이 있습니다. 이 어덕은 오덕이라고도 합니다. 오똑, 오덕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전국적으로 오덕리라는 지명이 많이 있죠. 제주도에 가면은 안덕면이 있습니다. 안덕, 언덕, 어덕, 오덕 다 마찬가지입니다. 알이 울로도 부전이 되는데, 울달, 이 알, 울 부전된 것입니다. 울달, 이것을 달을 연진 발음하면 울다리가 됩니다. 저 울타리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백제의 다른 이름이라고 하면 보통 십제와 남부여를 얘기합니다. 십제, 남부여는 사실 언담, 언덕을 표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어적으로는 백제와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둘 다, 십제와 남부여 둘 다 동일한 국가를, 백제를 가리키는 말이었기 때문에 백제의 이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십제와 남부여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남부여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점 한 가지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스님이 쓴 삼국유사를 보면은 이러한 소제목들을 달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제목들을 이제 뽑으면은 이렇게 목차가 되겠죠. 고조선, 원금조선, 임한조선, 그리고 북부여, 동부여, 고구려, 변한 백제를 짧게 한 가지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권에 가서 남부여, 전백제, 북부여를 하나로 다루고 있습니다. 소제목이 이렇게 세 가지를 하나로 뽑았습니다. 남부여는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전백제에 전을 붙인 것은 나중에 견훤이 세운 백제, 견훤이 세운 나라도 백제입니다. 그와 구분하기 위해서 전후를 붙여서 전백제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북부여는 뭔가? 왜 남부여, 전백제, 북부여를 같이 써놨는가? 이 부분을 눈여겨보신 분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북부여를 여기 썼는데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제목에만 이렇게 같이 끼워놨습니다. 정말 미스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련 스님은 왜 전백제까지만 쓰지 않고 북부여를 썼는지 그 이유를 여기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는 마한 54국이 나옵니다. 그 마한 54국 중에 백제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백제국. 이 백제국이 바로 이 백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옛날 지명이나 국명 인명은 그것이 음차한 표기인지 훈차한 표기인지부터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백자는 우리말로 맛이라고 하는 말을 적은 것입니다. 맛백자입니다. 맏아들, 맏며느리, 맏딸 할 때 그 맛입니다. 맛담, 담, 큰 담로, 동네, 부락 중에서 담 중에서 으뜸가는 담이란 뜻입니다. 맛담을 이렇게 찾아야 전 것입니다. 그럼 맛담이 어디냐?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의 옛날 이름이 이렇게 마돌현, 마령현, 마등량, 마진 등으로 적혀 있습니다. 마돌현의 돌은 음차한 표기입니다. 마령현의 령은 사음훈자인 것입니다. 맞담을 쓰습니다. 맞담. 마등량의 등도 사음훈자인 글자입니다. 등은 복수를 나타내는 말이죠. 학생들, 아이들 할 때 딸들, 마들량, 마들라를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 이 진자는 량이라는 글자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말로 돌이라는 것을 이러한 글자로 찾아여 적었습니다. 사음훈자인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제국이라는 맞담, 이 백제국이라는 나라는 모든 담로를 뜻하는 백제의 여러 담로 중 하나일 수는 있지만 바로 이 백제가 이 백제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밭담 백제와 온담 백제는 서로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다른 나라인 것입니다. 동일한 대상이 아닙니다. 백제를 웅준 혹은 나투라고도 했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웅준, 나투. 하지만 이 둘 다 아닙니다. 백제와 관련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나투는 나라 이름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백과사전에는 이 내용을 설명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일부 백과사전을 보면은 백제를 웅준 혹은 나투라고도 했다라는 내용이 이승효의 제왕운기에 나온다라고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이승효의 제왕운기를 제대로 보고 그렇게 쓴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이것이 이승효의 제왕운기에 해당 부분입니다. 자, 후왕 호코 남부여 혹칭 웅준 열하투 지영 일구급 의자 색취승감실 왕도. 이 부분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후왕 호코 남부여, 후대의 왕이 남부여라고도 불렀다.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혹칭 웅준 열하투. 웅준은 나중에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웅준은 나라 이름이지만 일단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해석을 잘못하는 분들이 혹칭 웅준 열하투, 웅준 혹은 나투라고 해요. 웅준과 라투라고도 했다. 혹칭 웅준 열하투, 웅준과 라투라고도 혹칭했다. 이렇게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이상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라는, 여기에 쓰인 이 라는 신라를 말합니다. 같은 페이지에 보면은 신라인을 라인이라고 하고 신라왕을 라왕이라고 써놓은 게 보일 겁니다. 라인, 신라인, 라왕, 신라왕. 이 라투는 여라투, 신라와 더불어 싸웠다는 것입니다. 백제가 신라와 더불어 싸웠다. 그렇게 싸우면서 지속했다. 영일부 오랫동안 지속했다. 그리고 의자왕대에 이르러서 색지성감하여 실왕도, 왕의 법도를 잃었다. 그래서 나당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했다. 여라투는 신라와 더불어 싸웠다이지 이것을 빼가지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해석입니다. 백과사전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웅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자음 그대로 읽은 것입니다. 원래는 웅준이 아닙니다. 원래 일컬었던 나라의 이름은 매놀이라고 한 나라의 이름을 한자로 찾아여 표기한 것입니다. 이 응자가 매응자입니다. 실제 이름은 매놀인 것입니다. 이 응주는, 즉 매놀 응주는 온담 백제와는 전혀 다른 이름입니다. 같은 나라를 가리키지도 않고 전혀 다른 이름입니다. 응주는 임나와 같은 나라를 가리킵니다. 임나, 응주는 똑같은 나라입니다. 여기 있는 말로, 말라, 메두라, 임나, 응유, 응준, 송포 모두가 동일한 나라의 이름을 적은 것입니다. 만나라고 일컫는 나라, 만나를 이러한 한자로 찾아 표기한 것입니다. 만나와 매놀은 음이스로 부전된 것입니다. 말로, 말라, 메두라 이 셋은 음차한 표기이고 임나, 응유, 응준, 송포는 훈차한 표기입니다. 훈차 중에서도 사음 훈차한 것입니다. 임나, 응유, 응주는 한국어의 사음 훈차이고 송포는 아츠라라고 하는 일본어의 사음 훈차입니다. 이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 셋은 한국어를 사음 훈차한 표기, 송포는 일본어를 사음 훈차한 표기입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가 임나다라는 책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응준 즉 임나가 어디에 있었던 나라인가? 송포 바로 여기입니다. 큐슈 북부에 가면은 지도책을 찾아보면 나옵니다. 지금도 송포시가 있습니다. 이 송포가 바로 임나입니다. 이 차자 표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임나가 여기에 있었네, 여기에 있었네 그러면서 임나 일본부만 가지고 떠들고 앉았는데 한심한 일입니다. 차자 표기를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임나 일본부가 고령에 있었네, 김해에 있었네 쓸데없는 연구를 하고 앉은 것입니다. 이러한 표기들이 모두 동일한 국명을 적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은 그런 헛된 연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응준, 임나를 적은 이 임나의 다른 이름이라 할 수 있는 이 응준을 제왕기를 쓴 이승희는 왜 백제로 착각을 한 것일까요? 백제와 임나가 원래부터 친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백제와 임나가 연합해서 신라에 대항해 싸웠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착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백제가 멸망한 후에 이 백제 유민들이 대거 이쪽으로
이주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착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승효는 고려시대 사람입니다. 옛날 일을 다 알 수는 없었겠죠. 과거의 기록들을 보고 그걸 참고해서 썼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기록 그 자체도 잘못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승효가 왜 임나의 이명인 웅준을 백제의 이명으로 착각했는지 그것을 여기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 저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연구를 해서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담, 안적, 아담, 아적에 대해서는 이미 국명풀이백제에서 한번 다룬 바 있죠. 안담 혹은 어덤이라고 일컫는 말을 이렇게 찾아여 적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 일본에서는 아점이라고 하는데 이 성씨의 대표적인 인물이 안담비라부라고 했죠. 안담비라부는 백제가 멸망한 직후에 군사를 이끌고 백제 부흥군을 돕기 위해서 왔다가 백강전투에서 패배를 합니다. 이 안담비라부가 패배한 직후에 이 아점이라는 성씨는 일본 각지로 흩어져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아점이라는 성씨가 바다에서 온 신, 해신 또는 해인족이라고 그 여론을 설명하고 있다 합니다. 이 안담, 아뜸이 백제의 국명이라는 것은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일본에서는 대반, 일본 서기에 대반이라는 성씨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주 유력한 가문들, 그런 가문의 성씨들이 대부분 대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반 대반 라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대반을 일본어로는 오토모라고 합니다. 반이 동무, 짝, 토모입니다. 한국어 동무와 같은 어원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토모. 오토모 역시 아토모를 연진 발음한 것이죠. 대우도 마찬가지죠. 오토모 똑같습니다. 이 대부와 대호마는 오토마를 쓴 것입니다. 오토마를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오토모, 이 안담, 안듬, 아담, 안듬 모두가 같은 말입니다. 일본어로 보면 아즈미, 오토마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연진 발음하면 좀 차이가 나 보입니다. 그러나 응집 발음하면 오tom, 사실상 똑같은 말입니다. 일본 서기에는 어우별이라는 왕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어우가 무엇이냐? 미토모라고 읽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미토모. 이것을 훈독해서 미토모라 하는데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글자를 훈독을 하더라도 미토모라고 할 것이 아니고 온토모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온토모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음차해서 음독해서 오토모라고 하든지 이렇게 읽어야 할 것입니다. 미토모는 잘못 읽는 것입니다. 온토모 또는 오토모라고 읽어야 합니다. 이 언덤, 어덤을 연진 발음한 형태입니다. 이 온토모 또는 온토모, 오토모는 백제의 국명을 거의 99% 이어받은 성씨라 하겠습니다. 일본 서기에는 또 어떤 왕이 자기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오유라고 외쳤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유 계속 그렇게 얘기했다 합니다. 유가 와이프를 뜻합니다. 아내, 처. 이것을 이 유는 어떻게 읽는가를 부연 설명을 해놨습니다. 토마라고 읽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는 토마라 읽어라 라고 설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토마라, 나의 아내여가
겉으로는 나의 아내여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오토마 백제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서기에는 일본의 건국신화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음신과 양신이 교접을 해서 일본 열도를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음신과 양신을 한자로 이렇게 소녀, 소남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리고 소녀는 오등미라고 읽고 소녀는 오등고라고 읽는다고 부연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우리가 읽으면 한자음이 오등미지만 일본에서는 오토메입니다. 그리고 소남은 오토코입니다. 이 오토메는 아담을 연진 발음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오토코는 아닥을 연진 발음한 형태입니다. 이 아닥은 백제의 국명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너무 상상력이 풍부한 거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 아닥 즉 일본 건국신화가 백제의 국명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99% 확신합니다. 온독이 백제를 암시한다는 것은 이미 한번 설명한 바 있죠. 신라 탈해왕은 온독을 풀고 나왔기 때문에 그 이름을 탈해라고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제에서 나왔다라고 추측되는 부분이 이 온독이라고 했습니다. 탈해왕의 해자가 일본어로 하면 토코입니다. 달, 돌, 독을 탈해라고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마도, 여기가 대마도입니다. 대마도에는 온타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온타키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미타키라고도 하고 어타키라고도 하는데 온타키는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도 적고 오타키 혹은 오타키라고 합니다. 이 오타키는 웅악인데 오타키는 오토코 타키라고도 합니다. 오토코. 그리고 또 이 웅악을 오다마라고도 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다마. 한국어 언덕을 연진 발음하면은 온타키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어 언덕을 사투리로 어덕이라고 하는데 어덕을 연진 발음하면은 오타키가 됩니다. 어덕이라는 말을 연진 발음하면은 오토쿠가 됩니다. 그리고 어덤이라고 하는 말을 연진 발음하면은 오타마가 됩니다. 일본 여기 후쿠오카 요쯤에 여기쯤에 나가토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가토를 예전에는 아나토라고 했습니다. 아나토는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이게 둘 다 아나토입니다. 아나토는 연진 발음한 것입니다. 아나토를 웅집 발음하면은 이것은 응집 발음, 이것은 연진 발음입니다. 아나토는 안도, 즉 이와 같은 말에서 비롯된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에는 안도라는 성씨도 있습니다. 유명한 피겨 선수 안도 미키가 안도라는 성씨를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름들이 모두 백제에서 비롯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곳들이 모두 백제의 땅이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말들이 백제의 국민과 같은 어원에서 갈라졌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언어적인 유전자는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담홍은 담을 연진 발음하면은 이러한 형태가 나옵니다. 담노, 담을, 담나, 제물. 이제는 담을 쓴 것입니다. 연진 발음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한 번 더 연진 발음하면 담노, 담을 한 번 더 연진 발음하면은 담으로가 됩니다. 담으로. 담으로를 일본어로 쓰면은 담으로가 됩니다. 일본의 고대 국가 중에는 축자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축자국은 규슈 북부, 지금의 후쿠오카 인근에 있었던 나라로 추측이 된다고 합니다. 축자국. 이 축자국을 일본에서는 축구시라고 하는데 축구시도 축자도 아니고 본래는 다른 이름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축자는 악기 축자인데 약자를 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래는 이 글자였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것은 건축할 때의 축자, 쌓을 축자입니다. 담을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담. 그리고 이 글자는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을 일본어는 무라사키라 합니다. 담벼락이라는 한국어를 사투리로는 담부랑 또는 다무락이라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담부락, 담무라라고 하는 말을 한꺼번에 적는다면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글자는 물론 없습니다만 참 한글이 편리합니다. 담나라고 적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자라는 한자로 자자 표기된 것입니다. 일본 규슈 중부지역 여기에 가면은 타마나라는 시가 있습니다. 타마나. 일본어로는 한자로는 참 옥명이라고 씁니다. 옥명, 타마나. 이 타마나는 연진 발음한 것이고 응집 발음하면은 담나입니다. 옥명 타마나가 어디에 있었냐?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있습니다. 지금도 타마나시, 옥명시가 있습니다. 타마나. 축자국이 있었던 곳은 담나, 축자국이 있었던 담나, 축자국, 담나, 축자국이 있었던 곳은 여기라 했습니다. 옥명 타마나, 축자, 담나. 그리고 제주의 옛날 이름이 담나였습니다. 제주, 축자, 옥명 한자는 다릅니다만은 담나, 담나, 담아나 사실상 똑같은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같은 나라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담나, 담나, 담아나가 모두 모든 담노를 뜻하는 백제의 한 담노 일부였는지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랬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저는 역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들이 모두 백제의 땅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사람 많겠지만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축자는 한국어를 사음훈차한 것이고 옥명은 일본어를 사음훈차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음훈차는
언어권의 경계를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음차, 훈차와 다른 것이 그것입니다. 사문자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축자는 한국어의 사문자이고 옥명은 일본어의 사문자. 한 지역 내에서 한국어와 일본어가 공존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이 자리에서 그에 대해서 다 논할 수도 없고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본 서기에는 축종류성이라는 성이 나옵니다. 축종류의 축은 담입니다. 이것은 발입니다. 한국어로 발입니다. 담발류입니다. 담발류, 담벌어, 담나를 쓴 것입니다. 이 축종류성은 일본 서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은 고구려군이 외병으로부터 신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와서 머물렀던 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구려군이 외병으로부터 신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머물렀던 성이 축종류인데 이 축종류는 축자, 즉 여기로 추측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차자표기를 알면은 이러한 부분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차자표기를 모르면은 백날 헛발질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제의 국명에 쓰인 한자 제는 우리말로 다음이라고 한 말을 훈차에서 적은 것이라 했습니다. 이 다음을 연진 발음하면은 담로 또는 다물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연진 발음하면은 한 번 더 연진하면 tomorrow가 됩니다. tomorrow. 우리나라 역사책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중국의 역사책에 보면은 두망루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두망루를 달말루, 대망루, 대망로 등으로도 표기를 했습니다. 같은 나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발음하면 두망루, 달말루 이렇게 다르지만 중국식으로 발음하면은 tom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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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morrow 발음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즉 담노, 담을 연진한 발음 형태인 것입니다. 이 두망루라는 나라는 부여의 후손들이 건국한 나라라고 합니다. 부여가 어디에 있었는가요? 여기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쯤에 장춘이 있고 하얼빈이 이 위에 저 위로 한참 가면 있습니다. 장춘에서 하얼빈 가는 중간 이쯤에 부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부여시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어로는 푸이라고 발음하지만 우리 충남에 있는 부여와 똑같습니다. 충남 부여, 그리고 여기에 부여가 있습니다. 같은 부여입니다. 이 부여에서 고구려가 나오고 백제가 나오고 두망루가 나온 것입니다. 두망루의 위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두망루는 여기 실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동쪽에 있었다 합니다. 이 실위가 있고, 실위는 신라와 사실상 같은 이름을 가진 나라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국명, 언어적인 유전자가 똑같습니다. 실위가 있고 두망루가 있고 고구려가 있고 백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신라가 있고요. 그리고 위나라는 이쪽에 있었을 것입니다. 삼국사기에도 그런 기록이 있지만 중국의 기록에 보면은 위나라가 백제와 싸웠다는 기록이 좀 있습니다. 위나라가 백제와 싸웠다? 이해가 안 가죠. 바다를 건너와서 싸우지도 않았을 것이고 고구려를 지나서 싸우러 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나라와 백제가 싸운 기사가 들어 나옵니다. 황당하다고 생각했죠. 자자표기를 모르면 그렇습니다.
두막루와 제가 사실상 같은 말을 훈차한 것으로 다를 뿐이라는 것을 알고 보면은 이 두막루와 백제의 제가 같은 나라였거나, 같은 이름입니다. 같은 나라였거나 두막루가 백제의 여러 담로 중 하나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두막루와 백제 담로, 온담로의 백제를 같은 나라로 착각했을 수도 있고, 이름이 같으니까 착각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나라와 이 두막루가 싸운 것을 백제와 싸웠다라고 기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옛날 역사책의 기록이 결코 황당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자표결은 그러면 황당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결코 황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10만여의 눈에는 산삼이 보입니다. 그러나 산삼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는 모두가 잡초처럼 보일 뿐입니다. 앞에서 삼국유사에 남부여, 전백제, 북부여, 왜 남부여, 전백제, 북부여를 뜬금없이 붙여놨는지 알 수가 없다고 했죠. 백제는 북부여와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북부여를 겨놨습니다. 이 두막루와 이 두막루 존재를 알고 두막루가 백제의 담로와 분명 담로와 같다는 것을 알고 보면은 뭔가 깨달음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가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언어만 가지고 모든 것을 논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역사적인 정황이나 또 다른 기록들, 그리고 유물과 유적의 발굴을 통해서 증명해내야 합니다.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해결해 주셔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세종대왕 때 간행된 용비어천가라는 책 아시죠? 그 용비어천가에 보면은 알타리, 올적합, 올적계 같은 한자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자 옆에 새로 창제한 문자인 한글로 오도리, 우디거라고 적어놨습니다. 그것도 우디거입니다. 지금은 알타리, 올적합 이렇게 읽지만은 이것을 오도리를 이렇게 썼고 우디거를 이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원시로서 알과 달이 합쳐진 말, 어도를 연진 발음하면은 오도리가 됩니다. 그리고 어덕을 연진 발음하면은 어덕이가 됩니다. 이 둘을 한꺼번에 표기하면은 어덕이 됩니다. 이 어덕은 백제의 국명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 알타리, 올적합, 즉 오도리, 우디거는 여진족의 종명이라고 합니다. 여진족을 일컫는 말이라 합니다. 여진족은 두만강 여기에 살던 부족입니다. 이 지역을 어덕이라고 했는데 그 어덕을 부족명으로도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명이기도 하고 종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덕. 어덕을 연진 발음하니까 어도리, 오덕구가 된 것입니다. 이 여진족 오도리, 우디거의 조상이 누구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강대한 국가를 건설했으며 얼마나 광대한 영토를 다스렸는지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역사를 연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그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서 역사를 연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백제의 국명과 같은 언어적 유전자를 지닌 국명, 지명, 인명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면 이외에도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국명, 지명, 인명들을 보니까 왠지 백제가 아주 거대한 국가의 이 주변 전체를 다스린, 즉 전 세계를 지배한 강대국이었던 것 같은 환상에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그런 환상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것을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지금까지 보고 계신 분, 끝까지 보시는 분이라면 상당한 수준의 이해력을 지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열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러한 언어적인 연구 방법을 아주 무시합니다. 속된 말로 개무시한다고 하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차자 표기를 모른 채 고대사를 연구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한심한 일이에요. 그런 헛된 연구, 속칭 삽질이라고 하죠. 헛발질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자 표기를 알아야만, 기본적으로 알아야만 제대로 된 역사를, 고대사를 연구할 수 있습니다. 고대사 연구에는 이러한 언어적인 연구 성과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께 제가 가장 간절하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부탁은 차자 표기, 즉 음차, 훈차, 사음훈차, 그 중에서도 사음훈차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사음훈차 아주 중요합니다.